정의당이 생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략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전환을 제안을 드립니다. 생태 전환을 위한 3대 전환은 첫째, 산업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전환,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산업 전환은 혁신가형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배터리 산업, 친환경 농업을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 투자, 녹색 금융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전환인데요. 이 소비자 전환은 생활 주거 지역, 즉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녹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2의 석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폐기물들이 소각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각장 중심이 아니라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전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이 자동차 중심에서 걷기와 자전거,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의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리 15분 도시입니다. 파리 15분 도시는 도보로 15분, 자전거로 5분 되는 공간 범위 내에서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쇼핑, 그다음 여가생활, 운동, 취미생활, 그리고 녹색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소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분권과 자치입니다. 지금 핵발전소는 중앙 집권적입니다. 한번 운영을 하면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이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게 되고 과잉된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위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꾼다는 것은 에너지 자체를 중앙 집권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자치에 맞게 소규모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공사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 1인 1가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문별 과제는 산업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분야보다는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응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된 양만으로도 향후 100년간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기후 위기에 따른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취약성 분석은 국가 단위로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취약성 분석에 기반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마련한 곳도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 계획들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재난에 취약한 기후 약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노동자입니다. 기업들의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색 단협이 그 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녹색 단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별 녹색 단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별 녹색 단협을 만들게 되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저희가 그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기업별 녹색 단협을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녹색 단협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장 또는 노동 조건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기업까지 포괄하는 활동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녹색 단협을 하는 순간 지역까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밖에까지 고려하는 관점들을 넓히기 때문에 녹색 단협은 생태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탈석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이 상당한 이제 실업 위기에 노출되는데 이런 지원 체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전환 속에서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한계 기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자 효유 기업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산업 분야에서의 생태 전환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량의 자급자족, 친환경 농업의 보급에 의해서 농업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대부분의 지역 소멸 지역들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지원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게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과 자급자족을 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책 지원들은 농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말 그대로 농업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지금은 협동조합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을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은 농협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생태 전환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고 검증하는 것은 정의당의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지역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순환 경제는 실물 경제 차원하고 금융 경제 차원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는 공공기관, 그다음 의료, 교육, 돌봄, 다양한 분야에서 집합적 소비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 집합적 소비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고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공공은행을 만들어서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든 이 자금들을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정의당이 만들어냈을 때만이 생태 전환을 위한 정의당, 선언적인 생태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의당이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이런 생태 전환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경제조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확장 전략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 소유기업, 사회경제조직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사회경제조직위원회에서 이런 확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 전환을 위해서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소확장 중심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소비 전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소확장 건설 중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 특히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환경단체들과 기후행동단체들이 단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해서 한국사회의 연대, 녹색진영의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만이 정의당이 생태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경제 조직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생태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전환을 이야기한 박항주입니다. 감사합니다.